왔어요. 아, 소리야. 아이, 좋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올해도 손만 많이 보시고 항상 출조길마다 안전하게 출조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오늘 제가 첫 번째 한번 물에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 출조로 물에 나와봤는데, 사실 1월 첫째 주고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 있는 이곳은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8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겨울 중에도 바로 한겨울 시즌, 제가 한번 오늘 찾아와 봤는데, 실제로 오늘 같은 날 제가 아침에 나서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 입질을 한 번 정도만이라도 받으면 성공한 출조다. 그만큼 필드 여건이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낚시를 이렇게 한번 나가보면 주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물고기 낚는 게 그만큼 힘들어지고, 그리고 날씨도 많이 춥기 때문에 낚시를 많이 피하는 그런 계절이죠. 자,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낚시를 하면서 계절에 맞는 채비, 그리고 공략법, 그리고 루어의 액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이제 한 해 낚시를 봄부터 시작해서 뭐 산란기 때부터 물고기의 이동은 뭐 얕은 데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산란을 하고, 그리고 장마 직전까지는 굉장히 잘 나왔다가, 다양한 채비에 잘 나왔다가 장마가 지고 난 이후에 수위가 올라가면 잠깐 동안 얕은 장소에서 활발하게 입질을 했다가 수표면 표층부터 물이 뜨거워지는 고수온기 시즌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장 얕은 곳 혹은 깊은 곳 두 부류로 나눈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거기에 맞는 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즌 완연한 한겨울이죠. 완연한 한겨울이고 수온이 가장 연중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기, 물고기들도 이동폭도 작고, 그리고 스쿨링의 현상, 모여있기는 하지만 그 모여있는 물고기들이 활성도가 없다라면 굉장히 낚기 힘든 그런 시즌이 바로 1월달 2월달 시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외가 있는데, 어떤 예외가 있느냐, 강이나 수로 같은 경우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장소, 그런 장소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죠.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는 장소에 그런 따뜻한 물, 그런 포인트가 없다라면 그것마저도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추운 한겨울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낚시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물고기의 이동, 겨울철 시즌 물고기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봄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조금 미리 알고 있다라면 내년 봄 낚시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겨울 시즌 과연 앞으로 물고기는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월달은 사람한테는 가장 추운 시즌, 낚시가 힘든 시즌이지만 물속은 이미 다음 해 다가오는 산란을 어느 정도는 의식하는, 시작하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추운 시즌이고 가장 물고기가 낚기 힘든 시즌인데, 왜 물고기가 산란을 의식하고 1월달부터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산란을 하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태양빛입니다. 뱃속에 있는 알을 숙성시키는 행위,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베스들은 이미 1월 달부터 해가 잘 드는 곳을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햇빛을 잘 보는 장소, 양지 바른 장소입니다. 보통 베스 낚시를 하면서 좋은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장애물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즌도 그렇고 여름 시즌, 가을 시즌까지 좋은 장애물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겨울은 조금 예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란과 연관돼서 베스가 뱃속의 알을 숙성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햇빛이 투과가 잘 되는 양지 바른 곳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먹이 활동과 포란 작업을 동시에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 혹시 한겨울에 낚시지만 굉장히 양지 바른 장소,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낚시를 했을 때 큰 물고기의 입질을 받았던 기억이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베스의 산란은 보통 4월 달에서 한 5월 말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산란을 하는 순서를 보면 작은 애들보다 큰 애들이 먼저 산란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생존의 법칙에서 항상 큰 개체들은 작은 개체들보다 더욱더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좋은 자리, 그리고 상황이 나빠진다라면 먼저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커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달 낚시 이렇게 해보면 마리수는 많지 않지만 입질을 받는다라면 굉장히 큰 베스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바로 1월달, 2월달 낚시가 그러합니다. 제가 댐권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연중 베스가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입질을 하는 시즌은 10월달, 11월달, 그 다음에 12월 초까지는 굉장히 깊은 수심에서 베스가 입질을 하는데, 1월달이 되면서부터 물고기는 천천히 얕은 곳으로 올라옵니다. 그 얕은 곳이라는 곳이 수심이 1m, 2m가 아닌 베스가 있던 수심층이 12m가 주였다면 10m, 9m, 7m 이런 식으로 천천히 베스의 수심층이 얕은 곳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 이유인 즉슨 우리가 느끼는 날씨라든지 수온은 더 차가워지겠지만 베스는 햇빛이 투과가 되는 깊이까지 포란을 위해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이 넘어가고 1월 시즌부터는 다른 건 다 접어두고 햇빛을 가장 많이 보는 장소야, 그런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고기,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수심이 15m에 수백 마리의 베스가 있더라도 그 베스가 떨어지는 루어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실패한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10m권, 10m 조금 더 얕은 10m권에서 낱마리의 물고기지만 떨어지는 루어에 반응하는 물고기가 한두 마리만 있더라도 그것은 성공한 낚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월달, 2월달, 3월 초까지는 베스 낚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해를 많이 보는 자리, 하루 중 일조량이 가장 충분한 자리를 공략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겨울 시즌에 제가 시즌 초에 들어가면서 메탈 바이브, 그리고 메탈 지그, 스푼루어를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언급드린 그 루어들의 공통점은 멀리 던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때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루어라고 했습니다. 자, 1월달이 돼 가면서부터 천천히 웜의 빈도를 조금씩 천천히 올려가는 게 조금은 얕은 수심대로 올라온 베스들을 낚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바로 소프트 베이트, 프리리그나 드랍샷을 사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프트 베이트의 사용 빈도를 천천히 올려간다라면 물론 어려운 시기지만 채비의 다양성에 의해서 조금은 얕은 수심으로 올라온 베스들을
낚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베스보트나 어탐기가 달린 그런 장비를 가지고 이제 낚시를 다녀보면 아직까지는 깊은 수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다년간 제 경험에 의해서 쌓인 데이터로 본다라면 1월 달부터 물고기는 점점 더 해를 더 많이 보는 좋은 포인트에 얕게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킹 낚시지만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베스는 더 이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더 이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루 중 해를 가장 많이 보는 장소, 가장 많이 보는 장소에서 낚시를 해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1월달, 2월달 혹한기 한 마리의 베스지만 단 한 번의 입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1월 첫째 주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팁, 1월달, 2월달 낚시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루 중 해를 가장 많이 보는 장소에서 포인트를 정하고 낚시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 중 해를 가장 많이 보는 장소, 그런 장소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얕은 곳에 해를 많이 보는 장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3월달 정도 됐을 때는 얕은 곳에 해를 많이 보는 장소는 그만큼 활발하게 물속 생명체들도 번식을 하기 때문에 물색 위탁한 효과도 만들어내고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기들이 떨어진 수온의 깊은 곳으로 와 있다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깊은 장소에 얕은 둔턱이 있는 장소, 험프라고 하죠. 가장 좋은 포인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는 험프, 곧뿌리 지형이 가장 유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수지 기준,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 여기는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 구조물 아래 거의 많은 베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구조물이 없는 장소라고 하면 제방권은 거의 수심이 깊죠. 그리고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지형적인 여건도 좋고, 그리고 대형 댐권이라면 곧뿌리 지형, 수로나 강이라고 하면 갈대라든지 안에 수초는 없겠지만 육초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 혹은 뭐 포크레인 공사를 해서 땅이 파져 있는, 골재 채취를 해서 뭐 지형의 변화가 있고 땅이 파져 있는 장소, 그런 장소에 가까이에 있는 험프 같은 장소, 그런 장소에 해를 많이 본다면 거기는 아주 유력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덮어놓고 그냥 해를 많이 보는 장소에 가면 무조건 베스가 나옵니까? 저는 맨날 해를 많이 보는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낚시를 통해서 입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1월달, 2월달 낚시 굉장히 힘들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스팅 범위 안에 물고기가 없어버리면 하루 종일 제가 수천 번 캐스팅을 해도 물고기 근처에 한 번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시즌이 바로 1월달, 2월달 시즌입니다. 걸어서 낚시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내가 던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좋은 포인트가 있는 장소에서 낚시를 하되 그 좋은 포인트는 하루 중 해를 가장 많이 받고 충분히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야말로 1월달, 2월달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오늘 일단 나와본 김에 이곳은 지금 저수지인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포인트를 한번 이동을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낚으려고 온 건 아닙니다. 가능성만 보고 단 한 번의 입질이 온다라도 거기에 만족을 하고 오늘 1월달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네요. 와, 자, 60cm가 넘는. 자, 지금 수심이 여기 한 15m 정도 되는데 바닥권에서 스푼어를 누치가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스만 육식어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토종어종인 이 누치도 바닥권에서 잡식성입니다. 얘네들도 특히나 겨울에 운이나 메탈지그에 잘 반응을 하는데, 자, 2020년 첫 고기는 누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가시게. 베스는 아니지만 워킹으로 이 넓은 댐에서 생명체를 한 마리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우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복 충만하시고 가시는 길마다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낚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내용 그리고 아주 많은 루어를 가지고 다양한 필드에서 한번 낚시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바티스 컴퍼니 아이로드 프로스텝 배정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